저기 며칠 전에 이제 고요고부님께서 마음의 메커니즘 가운데 이제 그 오도성 뭐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쭉 좀 읽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글을 쓰셨는데 한 가지 존재경에서 말하는 씨앗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기 존재경에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아난다여 욕계의 보호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계에 식을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아난다여 이런 것이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식이 머무는 것을 설명해 주죠. 우리가 늘 제가 표현하기로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나의 현상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 부분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을 존재경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비유를 하신 거죠. 자, 업은 들판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대지, 들판, 뭐 이런 같은 말이겠죠. 업이 들판이다, 대지다. 농사 짓는 식으로 말하면 땅인 거죠. 업이 땅이라, 밭이야. 거기에 식이 씨앗으로 뿌려졌다 이거죠. 그리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수분이다. 그런데 가래는 뭐냐 하면 찢다, 뭐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표현으로 찢다 더하기 탐진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업이 땅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업이라는 땅에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가래라는 수분, 즉 탐진치라고 하는 수분이 더해지면 여기에서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이때 열매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식의 머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부처님이 그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수분이고 업이 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머무르는 식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지 뭐. 식은 식인데 머무는 식이라는 요거. 즉 식이 머문다라는 것으로 존재를 설명하면서 이 존재가 즉 식이 머무는 요 현상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는 과정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요 얘기를 뭐 대략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한번 보죠. 우리가 삶을 설명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말하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오염이 된다. 오염이 되었을 경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이야기에서 탐이라는 또 탐진치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즉 이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으로의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현상을 우리가 기준하고 있죠. 자, 경전은 계속 말하기를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오치온이라는 자기 존재를 경전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요거 제가 디가니까 15번경 대인형경 같은 데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보죠. 뭐 요런 그 오치온이 식과 명색으로 설명되는 거를 보면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알갱이로의 오온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생겨난 오온이 오치온 덩어리에 와서 쌓이면 나라고 하는 오치온이 매 순간순간 바뀐다 이렇게 설명되죠. 이렇게 매 순간 변하는 오치온인 내가 아슴이 나야 나는 있다 라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관찰경이라는 경전은 알려주기를 아슴이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작용하고 이런 의미죠. 작용하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상황을 또 관찰경이 말해주죠. 그래서 자아의식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의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무명의 요소인 참나라가 욕탐과 함께 감각하는 거죠. 자의하는 거죠. 자의가 감각작용, 만호가 단마를 자의하는 요것이 무명의 요소와 함께 할 때 뭐라고 불러요? 비열이 자의 이렇게 부르죠.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탐이 제거되고 요 라가가 제거되면 찬다가 개입해 줄 때는 무명이 아니라 명의 요소가 되죠. 그거 열이 자의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가 알죠. 어쨌든 요렇게 요런 과정을 거쳐서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새로운 식이 생겨나죠. 우리가 표현하기로 요거 새끼 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끼 쳐진 식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은 요 안이비설식의 여기에 이미 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내입처를 구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인 요 식하고 다르게 새롭게 새끼 쳐진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대상을 감각해서 대상을 안다라는 것으로 생겨난 새로운 마음이죠. 요거 새끼 쳐진 식이 생겨나면 요 세 가지가 만나는 현상을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촉에 의해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을 말하는 게 뭐죠? 그 경에서는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위자나띠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락이라고 고라고 불고불락이라고 즉 느낌수를 이 느껴진 것이 락이다, 고다, 불고불락이다 라고 그 느껴진 그대로 요게 어떠한 느낌인지를 분별해서 아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은 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렇게 말하죠. 느껴진 것을 상하고 즉 외대띠, 산자나띠 그것을 다시 위자나띠 한다 해서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그 사이에 내적인 경향성,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상은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고 하고 치유된 상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끼 젖은 시기 여기서 새끼 젖은 시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이 순간 생겨난 거죠. 지금 이 순간 생겨난 새끼 젖은 시기 이 순간 느껴진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식 자체는 이제 행위로 나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찢다라고 상변화 이렇게 말했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죠. 사실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역할의 차이 때문에 분별해서 아는 작용을 할 때는 식이라고 부르고 행위를 할 때는 찢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식이 찢다로 상태 변화를 하고 그랬을 때 분별 작용의 결과로서의 알미 생겨나는데 상이 병든 상, 즉 번뇌로 개입을 하면 알매 왜곡이 생긴다. 이 왜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명인데 무명이 탐 또는 진으로 현상화되죠. 이 탐이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 그리고 오염된 찢다인 가래가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행위하면 오염된 행위가 식을 머물게 하는 이것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의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죠. 자, 요렇게 놓고서 사실 특히 이제 요즘 와가지고 고요버부님 고요버부님 그 글 쓰신 데 대해서 제가 토 다른 거 바로 요거 그 존재경이 말하는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수분이고 업이 들판이다 라고 말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요즘 많이 좀 여러 곳에서 제가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요렇게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해 봅시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 표현하자면 이 아슴이 나야라는 자아의식을 일으키기 이전까지는 표현하자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야, 그죠? 근데 이 존재가 아슴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요때 비로소 육내입처가 되어가지고 요 외입처를 감각해서 새로운 마음을 새끼쳐서 만들죠. 그래서 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면서 한순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끼쳐진 식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한순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로 식을 만들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식이 만드는 게 아니라 머무는 거지. 식이 머물면 오온이 생겨나서 쌓이죠. 그러면 오온이 생겨나서 쌓인다라고 하는 여기부터는 또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치온이라는 나의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겠죠.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요거 아슴이 했다라는 데서부터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따지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설명하는 거야. 이 순간 삶을 설명하는 밖의 범위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상태. 이 존재가 알갱이 하나가 쌓여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변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씨앗 수분 들판이라고 하는 요 얘기가 적용돼야 하는 영역을 어디로 보아야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요 아스미에서 시작하는 여기부터 그 결과로 식이 머무로서 오온을 구성하는 여기까지로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출발부터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오온이 만들어지는 요 역량, 요걸 놓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이 있어.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더니 싹이 트지만 결국은 열매가 맺어졌어. 열매가 맺어졌어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에 씨 뿌린 때부터 시작한 이 하나의 과정의 끝이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겠지 뭐. 씨앗과 수분과 대지, 들판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열매를 맺기 위한 요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을 부처님이 비유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 아스미로부터 식이 머무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무엇이 이 과정의 결과로서의 열매일까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식이 머물었다, 오온이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식이 머문 요것이 열매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지금 보면 이제 고요고부님 요 머문 식을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제 정은이가 조금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식이 머물고 명색이 실현한 즉 식이 머문 요게 열매라면
결국은 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행위의 일을 해야 되죠. 행위가 오염되니까 머물렀죠.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근데 행위라는 것은 아라한의 경우에는 행위는 하지만 오염되지 않잖아요. 오염이 없잖아. 그러면 아라한은 식을 머물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라는 요 열매가 달리려면 행위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행위가 오염돼야 되잖아. 오염이라는 건 어디서 와요? 내면에 상의 병든 때문에 생겨난 알의 왜곡에서 생겨난 탐진치 이래서 가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행위의 오염을 가져오는 탐진치라고 하는 대표적으로는 탐일 거고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이 오염을 가져오는구나. 아무리 행위라고 하는 행위를 이제 들판 대지에 비유했으니까 땅이 아무리 있다 해도 이 땅이 사막의 그 열대지방의 그 모래사막처럼 물기가 없다면 그 땅에서 열매가 맺힐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비록 땅이 있고 비가 촉촉히 내린다 그래도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씨앗이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결국은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면 자아의식에 의해서 감각작용을 하면 이제 새로운 시기, 지금 이 순간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의 새로운 시기 출발한 거죠. 요 새로운 식이 딱 생겨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위자납기하고 행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오염 때문에 식이 머무는 거잖아. 요런 과정을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말하자면 네이처가 씨앗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그 오해가 생길까봐 부처님이 식이 씨앗이다라고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요 식이 씨앗일까? 요 식이 씨앗일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식은 머문 식은 열매라고 우리가 알았으니까 씨앗이 되는 식은 이제 생겨난 요 식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식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문 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식이 머문다라는 열매가 맺으려면 일단은 감각작용에 의해서 그 자아의식 감각작용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줘야 되고 요 새끼 쳐진 식이 딱 생겨나면 이제 요게 들판에 대지에 던져졌어. 싹이 심어졌어. 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는 내면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서 오염이 돼주면 요 오염이라는 것을 수분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앗인 식이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씨앗이 던져지고 수분이 뿌려져가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 토대는 땅이죠. 땅 위에 씨앗이 뿌려지고 씨앗이 던져지고 물이 뿌려지는 거지 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부처님은 요 일련의 과정을 씨앗과 수분과 들판으로 비유를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앗인 식은 새끼 젖은 식이고 수분은 이렇게 내면에서 생겨난 탐진치고 땅에 해당하는 업은 업이다. 뭔가 말감하노의 행위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는 머문 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고영호부님 그 글 쓰신 부분에 제가 지적한 부분 좀 설명이 될까요? 예, 아주 잘 이해됐습니다. 예,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요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분명히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식이 머문다,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는 요 현상이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식이 머문 것을 열매의 위치에 보아야지 요 식을 씨앗으로 보고 나면 메커니즘 전체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적을 해드렸어요. 일단 이제 요 얘기를 하면 이제 한 가지는 좀 우리가 보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업이라고 말하면 업이라는 것은 요거 보통 어떻게 표현돼요? 업보, 업장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뭔가 좀 안 좋은 거. 업을 짓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행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상카라. 제가 이제 이건 뭐 그간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결과는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안 좋은 거고 행은 뭐 이건 뭐 안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의 어떤 그 가치 부여 이전에 그냥 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업과 행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보여보니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충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지금 이제 동영상 쓸 법도 보여서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이게요. 이 얘기를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오해인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보자고요. 업이라는 땅 위에 씨가 뿌려지고 수분, 그러니까 비가 오면 싹이 튼다고. 그런데 씨는 뿌려지지만 비가 안 왔어. 사막이 돼버렸어.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이거 아라한의 삶이잖아. 해탈한 삶이잖아요. 탐진치가 없는 삶이니까. 근데 여기에 업이 없나? 아라한도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는 하잖아요. 그죠? 아라한도 이 몸으로 계시는 동안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거든? 아라한도 업이 있어. 업을 지어요. 근데 아라한, 이 업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거, 무조건 업장을 초래하는 거, 요렇게만 보면 아라한의 업은 어떻게 설명이 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수식을 하든 간에 업은 업이잖아요. 깜마.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거지만 빨리어로는 깜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돼. 깜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지와 같은 거요. 밭과 같은 거요. 그냥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 자체가 업이요. 요거에 수분으로의 탐진치가 뿌려지느냐 뿌려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식을 머물게 하느냐 머물지 않게 하느냐,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느냐 생겨나지 않게 하느냐, 요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라한도 하여간 업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뭐 아라한도 업을 짓지요? 라고 말하니까 손가락질 해가면서 어떻게 아라한이 업을 짓냐고. 그참 뭐 지금 같으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교학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라한이 업을 짓냐고 따지고 드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을 잇는 거거든. 땅에 씨는 뿌려지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을 뿐이지. 그죠? 그럼 분명히 부처님은 업이라는 거, 깜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분과 무관한 땅 자체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니 아라한이라고 그럼 뭐 아라한은 뭐 아라한 되는 그 순간부터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하지 않는 목석이 돼버리나?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목석이 되려고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면에 행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곰방들 법부님들도 이제 동의해 주셨지만 이러면은 뭔가 요거는 좀 이게 업처럼 안 좋은 거와는 좀 다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야. 행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행 이렇게 정의되잖아. 그렇죠. 상카타 아비상카론띠 띠 상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연결된 M이 붙어가지고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이렇게 말하죠. 요거 뭐예요? 상카따를 요거 우리가 말하는 유비라고 번역하는 거죠. 상카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형성한다라고 해서 행, 상카라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요 상카따가 뭐예요? 상의 개입 가운데 상이 병든 번뇌로 개입을 하면 알미 왜곡되잖아. 그래서 요 왜곡되게 생겨난 알,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 알을 상카따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미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내면에서 번뇌가 개입해서 탐진치가 함께한 그런 왜곡된 알을 전제하고 이 왜곡된 알에 의한 어떤 형성관계를 다시 뭔가 말과 만의 표면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한 번 형성한다. 무엇을? 식이 머무는 것을. 이렇게 2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설명하는 게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요거 상카따의 반대인 아상카따, 즉 무위에 대해서 행위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깜마가 수분 없이도 그냥 행위 자체로서의 다세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경우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업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참에 그 깜마와 상카라 업과 행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시자고요. 행이라는 거, 형성작용 행은 무조건 상카따라고 하는 이 내면에서 생겨난 왜곡된 결과, 알의 왜곡이라고 하는 이 그 문제 상황 위에서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행, 상카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정한 상태라는 것은 아예 전제되질 않는 거예요. 오염, 왜곡, 병든 이 상태에서만 행이라는 것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땅에 씨앗이 뿌려져도 물이 안 오면 싹이 트지 못하는 것뿐이지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한 아라한도 업을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그 업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요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오늘 고요고부님 공부에 대한 보완으로 하여간 씨앗과 수분과 들판에 의해서 열매가 맺는다면 이것은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새끼 쳐진 식이 씨앗이 되고 내면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한 가래, 그것을 수분으로 삼아서 몸과 말과 만의 행위인 업이 작용을 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그것이 새로운 알갱이로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서의 오온을 구성한다.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그렇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몇 번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이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그 비유가 마음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있습니다. 이제 오는 느낌으로는 뭐냐면은 오치원 그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으면 그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이제 쌓아졌던 시기, 뭐 번뇌 때문에 만들어졌던 머물렀던 시기든 이런 게 모여 있는 게 이제 오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대지라고 스님이 이제 대지 들판을 하실 때 지금 행위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새끼 쳐진 시기 씨앗이라고 이제 그냥 문맥상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이 씨앗이 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스님 아스미라고 자의식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렇게 뭐 그 순간에 그때 오치원의 그 자체를 우리는 이제 자꾸 대승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업이 전체가 뭉쳐져 있는 그렇게 내가 잘 이게 뭐 좋아요. 뭐 업을 상속받았다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죠. 그렇게 돼. 뭐 업과 무관한 게 아니지. 다만 업 자체는 예.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들판이 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참 시작될 때 우리가 지금 스님 이제 가래가 수분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단단화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물론 탐진 찢다에 오염된 그것도 그거를 인해서 이 행위가 나오잖아요. 지금 스님이 이제 대지라고 말씀하신 업이 나오잖아요. 이 업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머무는 식 열매를 맺는데 요 행위하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자양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준다라는 거는 그 식물에게 양분이 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스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행은 이 고개 땅화 때문에 가래 때문에 나왔는 이 행위 이 자체가 양분이 되는 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지라고 그러면 그렇겠으니 그냥 볼 때도 우리가 대지가 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순서적으로 씨 있고 스님 설명에는 씨 있고 물 있고 대지가 있다라는 이런 식이 되게 되잖아요. 순서적으로 가게 되자면. 네. 그래서 그냥 그 이제 들판이라는 거는 원래 그게 참 여기 시작점이라고 볼 때 아스미 할 때 그때의 그 상태 그 자체가 대지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이건 다양하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떠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내는 거 하고 그냥 경전이 딱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서 그 설정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준 거 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많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요 경에서 그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어떤 그 업이 상속되어진 것으로의 오치용 가운데의 시기라고 하는 몇 단계를 건너뛴 몇 단계를 이렇게 더 이렇게 그 유추되어진 그 상태를 가지고 대지라고 부처님이 비유했는가 아니면 그냥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업 자체를 대지라고 비유하셨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 뭐하러 우리가 그거를 복잡한 어떤 상황을 유추해가지고 경에다가 대입을 할까? 그냥 경이 말하는 그 상황 그대로를 분명히 부처님은 업 자체를 대지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 업이 상속되어져 가지고 식으로 머물러 가지고 이것이 쌓여져 있는 이것이 업과 같은 것이니까 그거를 대지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설명해 말하지 않거든요. 스님의 지금 짜놓은 이 뭐랄까 그냥 마음의 메커니즘에 여기다가 막 맞추려고 오히려 억지 같은 느낌이 오히려 많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경에 그럼 지금 딱 하는 행위 이것이 그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좀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이 요 업은 지금 말하는 지금 요 업이다라고 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까 싶은 이 질문을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 저는 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해놨다고 있으니? 아니 나중에 네네. 경을 다시 보셔요. 네네 그걸 경을 자세히 보시고 네네. 경이 말하는 부분을 햇빛 스님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을까? 네네. 아니면 경이 말하는 것을 햇빛 스님이 잘못 이해했구나. 요거를 법부님이 판단하시고 질문을 해주셔야 돼. 네, 알았습니다. 지금 경이 말하는 부분을 명확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님의 어떤 나쁜 표현이지만 네네. 법부님의 상상을 가지고 네네.
회비 스님이 경전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 근데 지금 접근한 건 그거야. 스님이 지금 잘못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는 저는 가진 적이 없었고, 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돼지가 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업이라는 요 앞에 되어 있던 뭐 더 파고 들어가는 데서 더 전이죠. 오히려 요때 것도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이때 것도 아닌가 싶었어요. 그거는 표현하기에 따라 달라요. 네네. 땅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씨앗을 가지고 네. 씨앗을 어느 땅에 뿌릴까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렇죠, 그게 거기에 뭐 꼭 땅이 우선돼야 되고 뭐 그럴 게 우선 있나.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경전을 보셔요. 네네. 경전을 보시고 경전의 의미와 저의 설명에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은 뭐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미 그 업이라고 경전에서 말한 것을 업을 상속받은 것으로의 뭐 사실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업을 상속받은 것이 식이다라고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업을 상속받은 것으로의 식이 쌓여있는 이게 대지인 업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몇 단계를 자의적인 어떤 그 해석이 나아가 버린 것 같아요. 공부하기에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예, 경전을 명확하게 보기가